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의계인 극우 세력이 당권을 잡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는 윤석열 의계인 극우 세력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무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비판을 하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받아들이든지 그리고 눈 감아주는 이런 세력은 폭력, 선동 그리고 인종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하면서 반중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종주의적 선동입니다. 폭력, 선동, 인종주의 요게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극우의 3대 조건인데 우리나라에 비로소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극우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았으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보수 정당으로 불리기보다는 극우당으로 불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당권을 잡았느냐 보다는 사실상 누구를 배척했느냐를 보면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세력을 배척을 했습니다. 한동훈 세력은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비판적이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세력입니다. 국민의 힘을 구출한 세력입니다. 작년 12월 3일 한동훈과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벌써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당으로 사실상 해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대표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더 먼저 이번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군경이 여기에 복종하면 안 된다. 맞겠다 하면서 국회로 뛰어간 것이 즉 여당의 제2인자가 친위 쿠데타에 반대한 것이 계엄을 진압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반대 그리고 민주당과 일부 국힘당의 반대가 없었더라면 그 다음 날은 바로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유혈사태로 번졌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나라를 구하고 국민의 힘도 구한 한동훈 세력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배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았지만은 안철수, 조경태 두 사람은 친윤 극우와 아주 선명하게 다른 노선을 가면서 국민의힘을 혁신해야 되겠다고 호소했지만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두 사람의 호소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국민의힘을 계엄의 밤에 살려내었던 한동훈 세력을 몰아내므로써 윤석열 의계인 당이 되고 사실상 윤석열 당이 되고 윤석열 당이라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추종 세력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 세력이니까 이런 세력은 정당으로서 존립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위헌정당으로 해산하자는 이야기는 벌써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합리적 보수 세력도 이런 국민의힘은 극우당으로 치부해가지고 추방해야 된다. 그리하여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인 한국 보수의 격에 맞는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혁신당의 입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개혁신당은 비록 세석이지만은 출범할 때부터 보수의 침몰을, 윤석열 보수의 침몰을 예상을 하고 보수의 구명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석수는 세석이지만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아주 선전해가지고 8.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인 이동훈 씨가 이런 입장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플랫폼이 아닙니다. 극우의 힘일 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결선에 오른 후보 모두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기엔 적절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은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보수의 적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호개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세력이 당의 중심이 됐습니다. 요 한 문장이 끔찍합니다. 보수의 적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 추종 윤호개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이야기죠.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한길 같은 극우 유튜버의 입김에 흔들리고 내부 성찰조차 없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고쳐 쓸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정당임이 오늘 전당대회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수의 재건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그 길을 열겠습니다. 현재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중에서 보수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글과 말이 되는 사람이고 논리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작년 12월 3일 계엄에 반대함으로써 보수를 살리고 국민의힘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윤석열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갈등을 빚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체 세력, 윤석열 대안 세력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2000년 4월 총선 직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용감하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던 그런 전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은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고 정치 경력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의 미래를 새로 건설하고 하는 일에 두 사람이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두 사람이 협력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의 보수는 국민의힘을 버리고 새로운 배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라는 이 거대한 선박이 선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잠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방향을 잡도록 하려면은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선장을 뽑아야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보수의 재건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그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